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주 뭐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게 산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바른 결과가 나오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 오히려 아니간만 못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 아까도 그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좀 유연해야 되죠. 확신이 있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좀 사나워지지 않아야 되죠. 자기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 흔들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만은 다른 거에 관심이 아예 없어지죠. 저도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엄청 힘이 들어가고 무거워지고 이러면 본인이 되려고 일단.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보살님도 여러 면에서 좋은 자질도 있고 노력도 기울이고 참 보기 쉽지 않은 보살님인데 스스로 심전하고 정말 내가 뭘 얻었지 얼마나 바뀌었지 했을 때 물음표가 되면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선은 바른 견해가 먼저고 바른 견해에 가간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결과만 보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다가 힘을 주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뭐 한 번 하면 좀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강하거든요. 강박관념이. 원래 또 공부를 좀 잘했던 사람이 또 그런 게 강한 게 있어요. 그래야 또 공부도 잘하니까, 그죠? 보살님도 그게 강했죠? 그렇죠. 보살님도 좀 그런 게 강하죠. 지금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 이제 1, 20대, 30대는 그래도 돼요.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기질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놓을 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떤 대상을 몰입하고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것이 세속적으로 좀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느 부분은 좀 더 필요하고 또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뭐 CEO가 되거나 자력으로 자수성가한 분들 보면 그런 힘이 엄청 강하죠. 그런 힘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공덕이 많은데 그냥 많으니까 해도 잘 되는 이런 케이스죠. 근데 그런 케이스를 바라서는 안 돼요. 보통은 그런 공덕 플러스 자기 노력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80대 그 한 분 대표분도 아직까지도 못 놓아요. 회사 일을. 자수성가해서 회사에 입어놓으니까. 이미 10년쯤 전에 아이고 이제 연세 좀 있으신데 이제 좀 놓아버리시고 좀 해야 될까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전에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못 넣는단 말이에요. 물론 자식한테 상당 부분 그걸 인계했지만 공동대표식으로 이렇게 아직도 원체 크니까 그 기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더 해서 어떤 공덕이 되겠어요? 싸질머지고 갈 거예요? 아까 수배다 얘기했죠? 그 싸질머지고 못 가죠? 그러면 그냥 이게 세속의 어려운 데도 풀고 또 본인도 그런 쫓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바르게 법을 공부하고 공덕을 씌워야 되는데 힘을 주는 게 강하니까 그걸 못 벗어나죠. 그 흐름이 강하니까. 그래서 몇 번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안 오죠, 그죠? 잡아놓고 본문만 하니까 좌식, 좌식도 너무 힘들고
이제 의자 마련해놨으니까 이제 오면 좀 나을 텐데. 서너 분 오셨나? 이제 갈 길을 안 하죠, 이제. 아예. 이 대상에 몰입하는 게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위험해요. 몰입할수록 그것이 안 됐을 때 반작용도 크다 그랬죠. 스프링이 강한데 눌러봐요. 엄청 힘줘서 누르죠. 힘이 있을 때는 눌린 상태에서 유지되죠. 힘이 떨어져 봐요.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강한 스프링이 강하게 압축이 됐을수록 더 반작용이 더 커요. 다시 말해 우리가 탐하는 마음이 강해서 강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몰입해서. 탐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수성가가 돼요? 안 돼요. 그 마음 없이도 그냥 뭘 해도 이렇게 해도 잘 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공덕이고, 그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케이스죠. 아니면 뭐 원래 그런 부유한 집을 나서 편안하게 살아도 모든 조건이 되는 거는 그는 그야말로 공덕이 많은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의 아들 중에 일론 머스크 독자라면 그저 더욱더 공덕이 많다 그랬죠. 노력 안 하고 물려받잖아요. 선생님, 저희가 세속적으로 살면서 탐에 기반을 해서 올바른 노력을 하는 거하고 그걸 집착하는 거하고 구분하기가 참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극단으로 가면 모르지만 그 애매한 사이에서는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저희 스스로 점검을 할 때 이게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집착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기준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거는 뭐 결과에 집착을 안 한다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쌀. 우선 보살님이 몇 가지 이제 점검할 수 있는데 우선 그 기준이 5개로 항상 기준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절함을 아는 것, 공덕을 누리고 공덕을 소모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소모하는 게 공덕을 짓는 것보다 초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보다 괴로워지고 또 더 나아가 내세도 악체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일상 공덕을 쓰는 만큼 이제 짓는 거를 기준으로 그게 적절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첫째 기준이 5개인 거예요. 5개를 범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세속의 어떤 일들을 한다면 공덕 소모를 좀 하더라도 공덕을 동시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큰 가이드 라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5개를 지녀도 잘 들어라도 여전히 괴로워요. 그죠? 안 지낼 때는 뭐 더 말할 거 없이 괴로움이 오고 안 지내는데도 자기가 편하다는 거는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고요. 어리석어서. 때리면 나타나요. 그런데 5개를 지니고 있고 그게 잘 흐르는데도 괴로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선 마음가짐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적절함을 본인이 이제 알아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공덕을 짓고 어느 정도까지 공덕을 내가 소모할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본인 스스로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대상을 접하고 대상에 몰입하는 것, 혹은 바꿔 말해서 공덕을 좀 소모하는 것이 지금 보기에 괴로운가 흔쾌한가를 보면 돼요. 그게 만약 나한테 괴롭다면, 그리고 조금 미래에 괴로움을 온다면 그건 중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 요즘 많죠.
그 먹으면 몸에서 좀 받쳐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 증상이 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런 게 온다 하면 바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이 유지되니까 적절함을 잘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보완해서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괴로움으로 빠지는 조건을 잘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람 만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에게 늘상 도움을 주는데 내가 받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깨지겠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도 적당하게 해주고. 근데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과 인연해서 늘 해주기만 할 때, 그게 내가 정말 자비심으로 편안하게 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어떤 거기에 바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화가 나요. 그래서 또 이렇게 탁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적절함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비심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늘상 퍼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자비심,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하는 거는 본인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씩씩대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주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김치고 반찬이고 내 만들어서 주는 사람들 있죠. 잘 주고 나서 늘상 웃을까요? 아니면 화낼까요? 화낼 때가 있죠. 맞죠? 해주고 본인 그런 거는 적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 실생활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는 좋은 리더 원장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 이제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때로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돌볼 때 좀 소홀함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강하게 뭐 어떤 이제 예전에는 짜증 섞여서 얘기를 할 때도 많았지만 네. 이제 요즘은 그러진 않고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조금 제 기준에 이제 좀 이렇게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선생님이 그렇게 좀 나태하게 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약간 이제 불편함은 있죠. 어쨌든 싫은 소리를 옳지만 하고 났을 때 이제 이런 속에서 그 적절함을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 다음번에도 그런 상황 가면 좀 싫은 소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 정도 상황에 직면했다 하면 가만히 지금 듣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이제 걱정스럽긴 한데요. 이게 알아서 잘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이제 그걸 잘 못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될 때는 제가 아이를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중 관계인 거죠. 그렇죠. 선생님에게 저는 어떤 리더고 또 아이들한테는 제가 또 얘네들을 잘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자고. 네, 책임자고. 그럴 때 이 선생이 그거를 같이 이제 발을 맞춰서 따라가면 이게 서로 이제 같이 시너지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제가 이렇게 좀 시선을 떼거나 말을 안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여지없이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이제 드러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부드럽게 뭐 좋게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렵죠, 참.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보살님이 두 가지예요. 첫째, 계속 부지런히 쫓아다닌다. 관리하면서. 그럴 때는 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네. 그게 한 방법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배우고 또 적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보살님이 조금 이제 부지런히 관리 안 하면, 좀 안 챙기면 또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숙고해야 되죠. 어차피 보살님이 지금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 안 뜨거울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보살님 관리자의 기준과 중간에서 자기가 급여를 받고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는 입장이 달라요. 자기는 이 정도만 하고 만다. 요즘 회사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근본적으로는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보다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은 똑같아요. 네. 그랬을 때 보살님께서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그 상황에 직면하면 화는 일어나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좀 거칠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살님도 흥분해서 좀 과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살님이 적합한 정책이고 좀 지도라면 보살님이 나중에 그런 비슷한 그 사람이나 혹은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완전하게 보살님 자비롭게는 못해요. 최대한 그렇게 자비롭게 적정선에서 업들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끌고 나가려고 할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하면 돼요. 그 뭐라 하고 막 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선택하라 그랬죠. 두 가지. 본인이 열심히 쫓아다니든지. 그러면 억지로 수 없이 하잖아요. 그 사람도. 한 번씩 뭐라 하든지. 그랬는데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선택인데 중요한 거는 특히 두 번째 할 때는 보살님이 훈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최대한 그때의 화를 좀 빼야 돼요. 거기 몰입하면 화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많이 쓸수록 나중에 후회도 커요. 근데 좀 뭐라 해도 화를 별로 안 쓰면 후회가 적어요. 그렇다고 계속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방편을 쓸 때는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누구가 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이렇게 뭐라 할 거라고 좀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세상 안 돌아가요. 그렇게 숙고했을 때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자, 소리가 너무 많이 나죠. 뭐 답이 쉬워도 돼요. 어떻게 잘 됐어요? 네, 네. 본인 화에 본인이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적어져요. 그리고 그게 정 안 돼서 심각하게 피해가 온다. 이러면 또 거기에 좀 조치를 더 취해야죠. 그런 거 안 하고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대방 입장을 왜 그런지를 좀 더 헤아려서 좀 더 그 사람과 좀 깊이 있게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좀 더 안아주고 또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직접 챙길 때는 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챙기면서 같이 좀 하든지 솔솔소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요. 좋은 얘기했어요. 자, 그래요. 다른 질문 또 있어요? 그 힘줘서 하지 말라고 약간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요. 힘줘서 하지 않는 거하고 우리가 인욕바람이라서 참는 거하고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원해서 막
하려고 집중하는 거는 그걸 힘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거를 막 하려고 하는 거를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참는 마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참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끌려가는 거는 불선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선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참는 건데 거기도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근데 힘이 들어가든 힘이 좀 빠지든 다 인욕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힘이 들어가요. 나중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인욕도 능숙하게 되면. 요게 수행하고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걸 조금 설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또 질문 있으면 뭐 또 먼저 받고. 그러면 되죠. 편안하게 뭐든지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만연사 다녀와서 그 결과 부자를 하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막 참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이번에는 해보리라 하리라 하고서는 한 달 넘게 계속 했거든요. 했어요? 네, 한 달 넘게 계속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부터는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일상에만 있어도 너무 아프거든요. 그 발목이라. 그런데 이거를 내가 또 앉으려고 결과 부자를 또 틀려고 앉으려고 하면 이 속에서 이렇게 싫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스님께서 왜 꼭 결과 부자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아 그러면은 내 몸을 좀 달래가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방가부자로 바꾸고 또 처음에는 이제 약간 평자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몸에 저희 조건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게 좀 바꿔봤거든요. 그랬더니 결과부자를 하고 나서 방가부자로 바꿨는데 세상에 그렇게 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방가부자로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가부자를 하니까 너무 편하고 시간 가는 줄도 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자선하는 즐거움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선 시간이 늘어갔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제가 또 점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과부자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내가 이거를 해서 이게 인욕바람이를 더 길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 수행의 자선의 목적에 맞춰서 이걸 잘 내 마음의 평온과 그 미세함을 잘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럴 때 약간의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게 힘씀과 인욕과의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 잘 해결했어요. 좀 대답을 해드려요. 그럼요 대답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하는데 자꾸 긴장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게 내가 좀 열의를 넘어서서 약간 거기 모양에 대한 집착 예를 들어 그 보살님이 원체 그 집단적으로 잘하잖아요. 네. 그 20시간씩 그 노보살님도 20시간도 묶어놓고 3시간 앉았다 그러잖아요. 70대인데 그 70대 고보살님은 또 앉아요. 또 20시간. 요즘은 안 앉는데 그죠? 20시간씩 앉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어놓으니까 나도 좀 결과부자 해보자 하는 그런 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영향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로서 딱 하자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탐이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 탐이 힘주는 게 좀 더 만들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그런 거 자꾸 빼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혜가 그는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수성가 그 하는 사람 처음에 힘준다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힘을 좀 빼고 흘러도 되는데 끝까지 집착하니까 이제 별로 공덕을 못 짓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힘 안 주고도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은 공덕이 엄청 많다니까요. 똑같아요. 수행의 전생부터 많은 흐름들이 있었으면 인생에 그런 걸 안 해도 욕을 안 써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그런 과정들이 좌충우돌이라 그러죠.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하셨잖아요. 양극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러고 이제 다만 이걸 아는 순간부터는 좀 대상에 몰입하려는 것보다는 나의 지금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의도로 하는가, 내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네. 대상을 보는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관점 변화를 조금씩 일으켜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씩 수행을 해 나가실 텐데 뭐 전문적인 수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일상에서 불선업을 저지르려 할 때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 그리고 그거를 편안하게 조금씩 자꾸 제어하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힘 안 들고 하죠. 여러분들 각각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힘 많이 들죠. 지금은 별로 힘 안 들죠. 요리하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엄청 힘주고 막 조사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죠. 결과가. 지금은 잘하죠. 똑같아요. 능숙해지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가짐을 하면 좀 더 빨리 능숙해져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뭔가를 성취하고 결과를 산출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가, 지금 대상 따라 어떻게 내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마음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늘상 알아야 돼요.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괴로워지는 것은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그렇게 돼요. 과거나 미래로 갔을 때.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어떤 걸 바람하고. 근데 그것이 잘 원하게 좀 된다고 할 때는 탐에 빠져서 즐기지만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현재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자꾸 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들도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한 대상에만 오롯이 몰입한다고. 그렇죠? 지금 거기 아까 그 보살님도 그렇고 그런 식이죠. 자연아 보살님도 거기 갔다 왔어요. 그쪽에 부타선원에. 한 대상에만 몰입하는데 힘이 들어가죠. 어떤 결과를 원하죠? 보통. 그러니까 거기에 쫙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차계 흐름들이 붙는데, 자,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상에 몰입할수록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는 거가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려면 마음이 당연히 미래로도 과거로도 안 가야겠지만 어떤 대상에 팍 몰입해갖고 하는 걸 안 해야 돼요.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치게 한가하게 돼서 하는 일이 없게 되고 조금 게으르게 되면 그럴 경우는 또 반대로 그냥 노는 어떤 즐거운 대상에 또 탁 몰입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특성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대상 따라 그냥 쩍쩍쩍 들러붙어요. 즐거운 대상이면 쩍 들러붙어서 유지하고 싶어하고 싫은 대상이면 밀쳐서
거리 두고 싶어 하고, 어리석음이 작동하면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애매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늘상 잡담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래도 이제 주로 법담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니까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면 공양을 하거나 할 때도 대화를 안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에 들러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선업의 흐름이 강하니까 법담을 통해 좀 들러붙더라도 좀 선업 쪽으로 가죠. 근데 그것도 좀 선업을 지을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가거나 좋은 일들을 할 때 대상에 열심히 붙어서 할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인지 못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선업이 돼요, 안 돼요? 선업이 되죠. 선업을 그냥 몰입해서 선업 짓고 있으니까 그 자체는 선업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더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아쉬워요. 어차피 선업이란 건 아무리 많이 지어도 소모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알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선업적으로 가요. 그리고 그 선업을 하는 것, 짓는 것도 또 알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선업을 넘어서서 그 선업이 극선업 쪽으로 가죠. 선업만 열심히 지으면 공덕은 돼서 선체는 가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도 좋지만 이제 그것을 조금 넘어서는 공부도 지금 하고자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나는 선업만 좀 짓고 그 정도로 그냥 선체에 나는 걸로 원해요 하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알아두면 득이 돼요. 언젠가 좀 더 높이 올라가려 할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 순간 삿기를 하라는 말씀. 그렇죠. 우리가 선업도 대상에 힘을 주고 하면 좋은 봉사도 봉사할 때 정신없이 그 몰입돼 있잖아요. 선업이죠. 근데 지혜 측면에서는 많이 아쉽죠. 공덕인데도.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개를 특히 지닌 사람들은 불선업 오기가 5개를 예를 들어서 지냈으면 5개를 범할 조건에서는 삿기가 보통 좀 강하게 일어나요. 그죠? 조금 5개를 숙고한 분들은. 그래서 조금 대상 분리돼요.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건 경험하잖아요. 아차하고. 저지르고 나서도 금세 또 알아차리고. 또 저지르기 전에 아차 또 알아서 붙으려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건 다 동일하게 경험해요. 그러나 선업은 그죠? 여러분들이 아차 안 떨어지잖아요. 좋은 거다 하면은 알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붙어갖고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사소한 계목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즐길거리는 그것도 여러분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아차 할 수도 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 그냥 또 몰입되잖아요. 몰입되죠. 노는 조건에.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아까 말했듯이 적절함을 알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향상으로 수행자로서 산다고 한다면 뭐 8개를 지니고
사가족들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유흥적 성격을 띠는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5개월 지닌 사람들은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8개월 지닌 사람들은 그런 거에 사띠가 강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더 그 자체로도 공덕을 짓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계속 지어가니까 다른 영역에도 계속 그렇게 조금씩 흘러가게 되죠. 오래 지속될수록. 그러면서 더 단속하면서 마음이 바깥으로 안 흐르도록, 안 치다르도록 이렇게 제어하잖아요. 처음엔 그게 힘줘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자질을 원체 타고났으니까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도 듣고 그전에는 또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뭐 노래도 부르고 뭐도 하고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안 하는 순간 이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먹고 하니까 되는 거는 이미 그런 좋은 자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법을 못 만났으면 점차 떨어지겠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새끼 이선에서 다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점차 타락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른 법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좀 자질이 좋을 때, 막 이까지 안 타락했을 때, 바른 법 만났으면 금세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주지 말고 해라. 20, 30대라면 이런 얘기가 잘 먹히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제 거의 60이 다 됐거나 60다 이상이시니까 이제는 이제 후세대한테 물려주고 남은 생 길지 않고 또 좀 진정한 공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대상에 딱 붙으려고 할 때마다 딱 좀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마음 챙김은 지금 내가 대상으로 딱 붙으려고 하는 그 흐름, 그것들을 탁 끊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놓으려면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 잊지 않은 거 흘러야 돼요. 그죠? 유익함과 해로움이 구분돼야 이거는 끊어내야 된다 만다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불에 한번 잘못 손대가지고 뒤었던 사람은 바로 강력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기억이 잘 흘러야 돼요. 치매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열심히 하면 치매도 예방돼요. 기억을 자꾸 하잖아요. 그 사띠의 기본적으로 사띠가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1차적인 뜻은. 수행에서는 기억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좀 더 대상과 탁 붙지 않고 떨어지는,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비구의 해석 방식이에요. 다양하게 사띠를 해석해요. 그건 포인트 잡기 나름이에요. 각자가 설명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는 대상에 붙을 때마다 사띠를 해서 딱 떨어뜨리고 좀 관조하는, 그죠? 떨어져야 이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붙으면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좀 떨어져야 이게 뭔지 제대로 봐요.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보여요. 이 정도 적당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게 사띠 역할이고, 떨어뜨렸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 이제 알아차림의 지혜가 일어난다고요. 삼빠자냐라고 하는. 그래서 늘상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해야 돼요. 이게 대상에 꾹 힘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 이렇게 처음에 하잖아요. 저절로. 그러면 주위 다 보이던가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하나도 안 보이죠. 요즘은 다 보죠. 이렇게도 하잖아요. 남자분들 이것도 하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하면서 음악 듣고 이래 다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발로도 하더만요. 뭐 그래도 사고 날 수도 있지만 잘 하잖아요. 능숙하게 음악도 듣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죠? 담배도 피면서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잡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사고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안 나고 또 잘 능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또 힘을 뺐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사실 만큼 살았잖아요. 그래 매사에 이제 힘주고 하지 않는 뭐 어느 정도 또 그런 지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젊을 때는 힘주고 해도 체력적으로 바탕이 되니까 또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힘을 들어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거고 이제는 그렇게 할 만큼의 힘도 없고 또 그게 괴롭다는 걸 아니까 조금 힘은 그때보다는 빠지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흐름들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남아 있어서 혹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이 안 들고도 몰입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또 대신 그렇게 또 대상을 바꿔서 몰입하죠. 그렇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 지혜는 멀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계속 대상에 대해서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상을 바꾸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는 순간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긴요?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야지 당초.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원인만 지어요, 적합한. 그러면 그에 따라 대상이 일어나도 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원인을 지금 바로 짓는 게 아닌데 또 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대상들이 있죠. 현상 혹은 대상 혹은 조건. 그것 또한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괴로워져요. 물론 조금 변화할 거는 변화시켜도 돼요. 너무 더우면 선풍기 키면 되잖아요. 뭐 너무 더운 조건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고 그죠. 대신 그때는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덥네 아이 하면서 딱 하면 대상이 붙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만족스러운 화해 입각에서 하는 거고. 근데 더운 조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걸 알면서 삿기하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하면 아는구나 하니까 더우니까 어때요? 이 더운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하면 이것이 내가 성가셔지고 피로해지니까 그것을 더위를 없애기 위해서 더위를 없애리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상에 몰입하고 있으면 손이 바로 반사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없죠. 몰두한 거란 말이에요. 지혜라고 멀어지죠. 뭐 이게 뭐 이렇다고 더워서 이렇게 선풍기 켰다고 이게 뭐 큰 물서름 아니잖아요. 그냥 법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공덕을 누린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도 불선업이지만 그거는 아주 미세한 불선업이라 선생님 그러면은 공덕을 누리는 것 자체는 똑같잖아요. 내가 네. 선풍기를 그렇죠. 누리는 그것 자체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알아차림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혜에서. 지혜가 증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일상에서 계속 훈련이 되면 선풍기를 킬 때만 그럴까요? 모기가 날라와서 잡을 때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모기 날라와서 할 때 아차 여기까지는 조금 되겠지만 다른 데는 잘 안 되잖아요. 개로서 이제 숙고한 거 외에는 그죠? 다른 데도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본문 들으면서 마음을 챙겨요. 몰입하고 있어요. 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또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나중에 선정하고도 그대로 연결돼요. 일반 몰입산매와 선정은 달라요. 적어도 이 비구가 그 체험하고 아는 그런 범위에서는. 그래서 약간 이 비구는 이제 그 몰입으로 해서 오로지 지금 하는 한 점에 집중해서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해갖고 그렇게 많이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다 한 사람들도 통과한 사람들도 다릅니다. 지금 그게 가장 지금 유행이죠 사실은. 뭘 얘기하는지 아셔요? 그래요? 보살님은 모르죠. 앞서 얘기하셔갖고 정신과 그분도 그렇고 그죠? 그분도 거기서 이제 조금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데 가장 파급력이 아마 크게 지금 할 거예요. 제따와나 쪽도 그런 쪽이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법으로 이렇게 이르는 그렇지만은 거기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3권에서 정리를 해놨잖아요. 스님 그러면 그때 거기 이제 그 파옥에서 하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빛이 올라오면 집중을 한다. 그 집중이 그 빛에 집중한다는 그게 삼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부처님은 계속 호흡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단은 여기 저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급을 안 했던 거예요. 아, 네. 언급을 안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그 좌우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리만 짧게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처님께서 차제 법문에서 처음에 바로 호흡을 보도록 하지 않았어요. 니까야 전체에서 이제 순찰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실은 안구들하니까요 무명경에 기인합니다. 이건 근거합니다. 무명경 가래경 A10 6162 6권이에요. 처음에 참된 스승을 만나야 돼요. 부처님 같은. 그러고 정법을 듣죠. 여기서 정법은 뭐 보시지계, 뭐 천상의 가르침 여러 가지 합당한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듣고 나면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맞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숙고해요? 안 해요? 지혜롭게 숙고해요. 사유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일상에서 적용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에 의해서 일상에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지금 그걸 다 체험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 앞으로 가서 전법을 또 더 열심히 듣게 하고 또 강화된 믿음이 숙고로서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숙고 많이 하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유익함과 해로움 구분하는 것도 숙고예요.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다 이익이다. 그거 당연한 듯 어린애들 하는 거지 하면서 넘기잖아요. 그래서 약한 거예요. 자꾸 숙고해야 돼요. 그게 흐름이 강하게 생기면 나중에 아예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범민하면서 좀 숙고할까 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것 없이 안 한다고요. 그냥 불선업은. 그 숙고의 힘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부처님이 설한 차제잖아요. 그래서 마음 챙기가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이게 다시 강화되죠. 계속 강화되면서 육군단속으로 나가져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괴로움이라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지혜가 생겨나거든요. 그 다음에 신구의 삼업에 대한 개가 굳건해져요. 확립되고. 그렇게 되겠죠. 혹은요, 육군단속 전에 5개가 조금 잘 지켜지는 이렇게 해도 넣어도 돼요. 부처님 설 안 해주셔서 그냥 저도 했는데 법답게 추론하면 그렇게도 가능해져요. 5개나 8개의 확립 같은 육군단속이 좀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미제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신구의 특히 마음 단속은 더 어렵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육군단속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조차 잘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행동은 좀 돼도 그죠? 말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차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이 강화돼서 확립이 일어나요. 앞에는 마음챙김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왔던 거고 이제는 확립이 돼요. 이러면 이제는 안 해도 그냥 일어나요. 일상적으로. 한다 안 한다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칠각지가 되고 칠각지라고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그 들어봤죠? 차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설명을 원하면 지금 해드릴 수도 있고 칠각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해탈되는 거예요. 영지를 통해서 명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요거를 이제 무명경 가려기는 10단계로 이렇게 보통 설명하셨는데요. 이제 요거를 부처님께서 맞지마니까야 길들임의 단계경이나 간악과 목관란화 같은 경에 이제 경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배대해 보면 이제 삭기 삼빠자냐가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이 5번째 단계에서 조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개가 조금 잘 지녀지는 이런 형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육군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도 5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이 비구가. 그러면 개를 잘 지니고 이거는 비구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정도예요. 227개 혹은 더 많게 뭐 율까지 하면 뭐 1000개, 2000개, 5000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목을 잘 단속하고 더 나가서 육군을 단속하고요. 육군이 단속이 되면 바로 이제 마음챙기고 알아차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부처님께서 설한 게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거예요. 물론 엄격하게 여러분들 육군을 잘 단속하면 음식의 적당량을 잘 조절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하죠. 눈, 코 닿을 때 단속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수행자들이 처음에 집단생활을 하거나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하면 마음이 막 치닫던 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차단당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음식을 보면 거기에 몰입돼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 맛있잖아요. 이제 안 먹죠 지금은. 근데 군대 다시 가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죠. 억압되면 그죠? 그래서 음식이 참 어렵기 때문에 비구들한테도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적당량을 모르면 바로 또 졸음에 빠지고 식곤증 해가지고 문제 생기죠. 건강 문제도 있고 정진이 방해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잘 제어하도록 따로 육군 단속에 포함되지만 말씀드렸고 그것이 조금 잘 되는 것과 연결해서 또 잘 되어야지만 깨어있음에 전념할 수 있죠. 조금 피곤하더라도 잠이 안 빠지고 물론 너무 피곤하면 자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너무 피곤하면 자야 돼요. 잠깐. 대신에 일어날 시간을 잡돌이 하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그럼 실제로 딱 깨져요. 그렇게 해서 좀 깨어있음에 전념하도록 해야 돼요. 좀 잠오면 웬만하면 움직여주고 또 그 잠이란 것도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죠? 그 속았다. 예. 괜히 거기에 끌려가고 실컷 자버리면은 잠이 안 와갖고 괴롭고, 그걸 떠올리면서, 유익한 괴로움 떠올리면서 요 시간 한 2시간 피하면 된다. 너무 피곤하면 뭐 자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그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잠을 아예 자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늘상 마음이 좀 유연하게 알아차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에 확 몰입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깨어있으면 전념하는 거예요. 요게 좀 일상적으로 좀 훈련이 되고 습관화 들여지면 그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하는 건 5단계에서 숙고 때문에 일상에서 그 영역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하면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세속에서 살면서 지금 숙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 다음에 이제 개까지, 육군 단속까지 좀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제한적이죠, 여러분들이. 그 이상은 좀 어려워요. 물론 음식 적당량도 가능하지만 이제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개, 육군 단속부터는 전문 수행 영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앞서까지는 이런 말씀 안 드렸고 처음 드렸죠. 기존에 그냥 숙고 다음에 마음 챙김이 일어나고 그 마음 챙김이 다시 믿음을 강하고 요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대상을 알아차림하는데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면 힘들죠. 좀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좁혀라 했냐. 사념처다 라고 좁혔고, 사념처 중에서도 신념처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법념처는 바로 그렇게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채요, 지혜가 약하면. 그래서 주로 신념처하고, 신념처와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수념처 혹은 신념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건데, 느낌이나 보든지 마음을 보든지 간에 이 2개를 중심으로 보죠. 보통 마음을 많이 보긴 하는데 좀 달라요, 센터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될 거는 신념체예요. 몸. 그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선생님, 신념처하고 수념처하고는 거의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세심하게. 지금 이제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개를 지니거나 어떤 불선업 쪽으로 갈 때는 마음 챙김이 어떤 건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제가 제 이제 마음 챙김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들어봤거든요. 네. 거의 수념처 쪽으로 보살님이 수념처 쪽으로 많이 수행을 했으면 그런 쪽으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죠. 그거는 본인이 많이 개발했고 그게 지혜가 잘 일어난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지혜가 잘 일어나게끔 하려면 계속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끊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수념처 중심으로 해왔으면 하면 돼요. 꼭 반드시 신념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먼저 이렇게 강조한 것은 신념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렇게 할 때 느낌보다도 동작 먼저 알아차리잖아요. 그 다음 이것이 느낌도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걸 느낌 중심으로 보는 수도 있지만 우선은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되고, 내가 그 팔을 들려 하는 나중에 의도까지도 알지만 우선은 의도는 빼고 손을 드는구나 하고, 그런데 이걸 느낌 중심으로 보면 떨어질 때 느낌 이런 걸 자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원하면 해도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선 들면 든다고 알고 내리면 내린다고 알고, 이게 훨씬 동작이 크잖아요.
이걸 명징하게 충분히 아는 훈련을 하고 하면서 동시에 느낌도 당연히 일어나죠.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마음도 일어나요. 이걸 들죠. 느낌이 일어나죠. 아, 맛있다. 탐도 일어나죠. 더 마시고 싶다는 의욕을 내서 또 손이 간다. 다 이렇게 탁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뭘 중점적으로 좀 볼 건가? 물론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살짝 이렇게 점을 이렇게 둘 뿐이죠. 마찬가지로 앉아서는 선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죠. 이때도 코를 보든지 아랫배를 보든지 우리는 그게 더 유행이죠. 마시 쪽 계열 쪽에서 아랫배 부름 꺼짐을 보든지 파옥 쪽 계통에 요쪽 보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로지 여기만 보리라 해서 보는 것보다는 가볍게 중심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마음의 특성은 어떻다? 자연스럽게 대상 다 일어난다. 그러면 새소리가 들리면 저 새소리구나. 개소리면 개소리.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인식하고도 관념으로 빠지죠. 또 거기에 이제 계속 그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으로 빠지잖아요. 그게 다 관념이거든요.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특징들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게 아니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은 지금 일어난 실제에 계속 있어야 돼요. 소리 탁 소리 일어났다 사라지구나 알고 또 끊임없이 여기에 빠져서 무슨 소리인가 이게 개소리인가 새소리인가 닭소리인가 분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게 망상이라고요. 번뇌고 그게 아니라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알면 돼요. 알면 어차피 대상은 계속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그냥 대상을 알면서 현재에 머물고 있으면 돼요. 이거 알고 사라지면 마음이 정처없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해서 지혜가 강화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건 점차 희미해져요. 저절로 해요. 저절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뭐 지혜가 알아서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대상을 바꾸려 할 필요도 없고 대상에 깊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남의 삶에 관여하지 말자. 하면 그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래 살아보셨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주로 괴로움을 얻은가요? 즐거움을 얻은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는데 또 관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죠. 알면서 아닌가 알면서 또 하잖아요. 예를 들면 뛰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었다 했는데 또 할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세게 제대로 아직 안 뛰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대상과 떨어지고 싶어도 악어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강력한 풀 떨어져도 이게 실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해도 탁 떨어지고 이 되게 어릴 때도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느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 지금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그걸 계속 받았구나. 끈끈하게 붙어가고 떨어지다가 힘 때문에 탁 붙고 하나 붙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법을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건 때문에 일어났고 흘렀구나.
좀 편안하죠 이제. 그런갑다 하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알면 됐어요. 하더라도 알면서 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하는 게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면서 하면 언젠가는 바꿀 가능성이 있잖아요. 모르면서 하면 뭐 계속 하잖아요. 모르면서 하는 게 그 순간만큼은 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리석음에 의해서 계속 하는 거고, 개선 여지조차 없고, 좀 알면서 하면 좀 괴롭긴 해도 그 순간 조금은, 근데 자기 어떤 지혜 여부에 따라, 결단 여부에 따라 멈추고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좋아요? 안 괴롭고 그냥 계속 그래 살래요? 조금 괴롭더라도 아실래요? 그렇죠. 그 보살님도 바뀌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괴로운 것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 한 거 아닌데 본인이 그 얘기에 해당되게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것도 지혜가 작동하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게 정념, 정지 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자어로 번역했을 때 사띠, 그 마음 챙김을 정념이라 번역하고, 염자는 지금 이제 금자 밑에 마음심이죠. 지금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참 번역 잘했어요. 이거는 정지는 바르게, 정념은 바르게 지금 여기 마음이 있는 거고 바르게 아는 거예요. 지는 맞죠? 정념 정지는 항상 세트로 일어나요. 정념은 좀 있어도 정지가 약간 약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념이 있다고 정지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정지는 정지대로 개발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의 웬만하면 정념이 강하면 어느 정도는 정지도 따라와서 있어요. 마음 챙기가 알아차리면 이렇게 일어나요. 이것을 일상으로 충분히 개발해요. 자, 개발하고 나서 돌면 돈다고 알아차리고 동작부터, 그러면 나중에 말할 때도 말하는 걸 알아차리고 나중에 의도도 알아차리고 말하기 전에 말하고 싶어하는 본인들 보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금세 탁 알고 하고, 또 말하면서도 순간 몰입됐다가도 탁 떨어지고 됐다가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구가 예를 들면 말을 좀 우렁차게 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띠를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두면 그 습관대로 할 때가 있지만, 물론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니까 전혀 가만 놔두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하리라라고 해서 습고하면 그 하던 습관대로 빠르고 크게 하는 것을 탁 넣으려고 하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조금 빠르게 하다가도 아차, 아니면 좀 강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하려는 걸 탁 하니까 안 붙죠.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천천히 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현존할 수 있도록 힘주면 돼요, 안 돼요? 힘주지 말고 주의만 좀 놓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어느 시점에 조금 그거를 힘을 빼지, 이거는 계속 점검을 받으면 좀 빠르고, 여하튼 너무 몰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사띠사빠자냐가 짓눌러져요. 대상의 몰입은 잘 돼요. 몰입 잘하면 사띠사빠자냐가 현존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꾹 붙어버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빛도 떠요. 사띠사빠자냐가 현존해서도 빛이 뜰 수 있지만
몰입돼도 뜰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상에서 사띠 산빠자냐가 강하게 일어나지 습관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집중이 되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외도든 우리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해서 하는 선정이든 간에 삼매의 뜻이 뭐예요? 찝다사 애까같다 유익한 청정도론에 입각하면 그래요. 유익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를 사마띠라 그래요. 그래서 사마띠를 삼매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제 선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마띠의 번역이 아니라 자나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삼매랑 선정이랑. 그럼 선정 안에 삼매가 있어요. 삼매의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삼매가 범주가 더 넓어요. 왜요? 삼매는 한 대상에 집중된 상태는 다 삼매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방에서도 근접삼매, 찰나삼매, 뭐 본삼매 막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삼매를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삼매도 그 개념이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삼매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선정이 요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좁은 의미의 사마띠가 선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구의 말을 지금 이해하고 있죠? 이때 삼매 없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때 삼매는 가벼운 집중 정도예요. 여러분들 딴 데 산만하게 있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놓쳐버려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마띠에 있다가 하면 좌선을 깊이 했을 때 그냥 아주 고요해요. 근데 편안하게 일어났나요? 계속 집중하고 있고 대상에. 그런데 선정 형태로 해서 하면 어떤 차이가 딱 있냐면 그 선방에서도 이렇게 딱 풀잖아요. 그럼 알아요. 바로 푼다. 이 알아차리면 그냥 확 일어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는 그런 흐름대로 대상에 편안하게 집중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집중이 되면서 오장애가 떨어지죠. 오장애가 어떤 거예요? 감각적 욕망, 그런 생각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사라져요. 그 적이, 그 성냄, 씩씩거리는 거 다 사라져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미세한 미워하는 것도 다 일시적으로라도 눌려져요. 그 다음 해태원침, 들뜸, 후회, 의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일시적으로 물론 눌리는 거지만 그런 상태에서 편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희열, 행복 같은 것이 감돌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사띠 산빠자냐가 좀 강화된 형태로 해요. 그러나 일반 삼매는 그런 게 없이도 돼요. 실제로 없고요, 잘. 옛날에 그 연구를 했을 때에 하고 대상에 그냥 집중했을 때와 이후에 이제 이런 사띠를 다시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났을 때에 그대로 바르게 했을 때 그 차이를 바로 느낀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때 좌선했을 때하고. 자, 다시 돌아가서 요 순차 요거 설명을 마저 드려야 되니까요. 일상에서 충분히 대상에 안 들러붙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조금 부족하다면 차후 이게 집중법회에도 계속 이런 설명들을 할 거예요. 다양한 예를 들면서.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띠 산빠자냐가 현존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안 어려워요. 이거
그게 낯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인간이 가진 기능 2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옥은 오력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 믿음의 기능 혹은 믿음의 힘. 옥은 5가지 기능이자 5가지 힘인데 이게 어떤 기능의 입장에서 보면은 옥은이라 그러고 힘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오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옥은 오력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기능이자 힘, 신, 그 다음에 정진의 기능이자 힘, 그 다음에 염이죠. 마음챙김의 기능이자 힘, 삼매의 기능이자 힘,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 지혜의 기능이자 힘. 요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인간이 가진 22가지 기능에 속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능력들을 다 타고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래 붓다 빼고 본래 옥은 오력을 타고났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인간으로 나는 정도의 업의 흐름에 또 육군이 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진 보석을 스스로 외면하고 스스로 인정하면 좀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일단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계속 들으셔요. 반복적으로 비슷한 부분이라도 예를 다양하게 해서 자꾸 바꿔서 해드리도록 주의를 기울일 테니까. 자, 그래 돌아가서요.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 충분히 대상하고 툭툭툭 보면서 떨어지는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충분히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아도 훈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삼매를 본격적으로 닦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한강 것에 홀로 나무 아래 빈집에 대중을 떠나서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도 그런 비구들이 많았죠. 2주에 한 번 빠띠목가라 하는 포살에는 참석해야 되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오지만 대중한테 그렇지 않을 때는 멀리 혼자 있어서 탁발도 참석할 때도 있지만 알아서 해결하고 혼자 계속 정진하는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책도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정진하기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죠. 스마트폰 인터넷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충분히 됐을 때 삼매 개발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뭘로 간다? 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빠졌잖아요. 앞과정이. 앞에 이거를 제대로 안 배우죠. 자, 다시 처음에 참된 스승 만나고 정법을 들었고 믿음을 일으켰고 지혜롭게 숙고했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했고 그 다음 계를 조금 잘 지키는 혹은 전문 수행자가 센터에서 10계를 받든 아니면 계를 안 받아도 거의 계가 지켜지죠. 계를 지니고 그 다음 육구를 단속하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5분씩 하잖아요. 수행센터는. 그리고 대중 많이 보니까 막 흡지고 많이 못 먹잖아요. 다 눈치 보이니까. 또 본인이 부대 껴서 못 먹어요. 살이 쏙 빠져요.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네요. 자, 그 다음에 깨어있음에 전념하고요. 이건 좀 힘들어요. 전문 수행자들도. 그 다음에 그게 좀 제어되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충분히 되고 이것이 훈련이 됐을 때 비로소 선정을 개발하는 것인데 뭐가 빠졌는지 보이죠? 지금 바로 가서 수행센터에서 바로 이거 하잖아요. 가자마자 첫날에
법문 한번 듣고 어떻게 여기 하는지 1시간 정도 법문 듣고 바로 시키잖아요. 그 분이 이런 걸 계속 들어야 되죠. 자제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그냥 들어만 두세요.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서 깊이 사선 사정을 닫고 혹은 사선까지만 닫고 보통 사선에서 신통이 나타져요. 그렇게 해서 바람이 있는 사람들은 사선에서 자기가 신통들을 개발할 수 있어요. 신통 개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방법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걸 증득하는 게 어렵죠. 사선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대기를 계속 하면 돼요. 그 조건이 무리금 그냥 일어나 버려요. 신통은. 그래서 이제 신족통부터 부처님은 다 했죠. 방편력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신족통부터 한 거예요. 근데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이런 거는 지혜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 상관없어요. 남 마음 읽어서 뭐 할래요? 방편력은 생기지만 내가 내 지혜하고 별 상관없단 말이에요. 배탈 여건하고 하늘 날아다니고 뭐 땅 위를 무리를 땅 차는 거 없고 이게 내 해탈 열반하고 상관 있어요? 방편으로는 도움 돼요. 부처님도 많이 쓰셨어요. 그 지도할 때 쟤 뭐하고 있노? 저 산 넘어 졸고 있으면 순간 싹 가서 지도도 하고 그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거 많이 썼어요. 못 갈라놔도 졸고 있으니까 싹 나타나셔갖고 전상에도 갔다가 오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신통들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앞에 거는 이제 방편에 속하고요. 뒤에 이제 중요한 신통들이 있죠. 지혜와 좀 연결되는 어떤 거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아랑가에 가면서 생기는 유진통. 뭐 신통이라기보다는 아랑가에 이랬을 때 생기는 것 능력이니까. 이렇게 선정을 깊이 개발하고 그 선정의 힘으로써 과거를 보고 미래를 가니까 업과 가부에서 완전히 꿰뚫죠. 여기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생을 보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한생, 두생, 열생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수하게 보고 물론 그것도 능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해서 그렇게 부처님 같은 분이 개발하셨고 원만하게 다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남도 보고 또 미래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원인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고 다 알아버리니까 어떤 걸 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로지 바르게 살잖아요. 그걸 넘어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거를 신통을 토대로 해서 완전한 해탈 열반의 어떤 밑자라고 하는 명지가 일어나서 해탈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을 토대로 선정을 깊이 해서 신통 쪽으로 가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게 있고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을 충분히 개발해서 이거를 선정으로 가지 않고 마음챙기가 알아차림 할 때 하다가 이제 한 대상에 착 하면 이제 선정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그냥 현상 일어나는 계속 소리, 촉감, 선풍기 바람, 보살님 끄덕거리는 이런 표상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계속 알아차리면 한 대상에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도 계속 산매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산매. 근데 이건 일하다 사라지죠. 이런 거에 계속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하면 사점처 중심으로 그죠?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밑바사라가 일어나요. 이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좀 더 이어가면 칠각지로 가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좀 어려우실 텐데, 그죠?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처음에 이제 칠각지는 7가지 깨달음이 구성 요소인데, 처음에는 염각지가 출발해요. 삿띠부터. 여러분들 삿띠를 잘 하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법을 잘 가르쳐갈 수 있어요. 그럼 택법각지라고 그래요. 그 택법각지가 잘 되니까 택법각지를 잘했으니까 이게 옳은 유익함 해로운 구분하고 정진하겠죠. 정진각지가 돼요. 정진 잘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희각지. 희열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희열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그것이 더 들어가지는 거예요. 희열, 그 다음에 경한,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정형구죠? 앞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했어요? 환희한 자에게 희열이 있고, 희열하는 자에게 몸이 편안해지고, 명이 부여한 자는 행복에 들고, 행복해지는 자는 삼매에 든다. 정형구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희각지 다음 경한각지가 나와요. 경한각지가 다음에 선정이 되겠죠. 정각지라고 해요. 정각지 다음에 마지막에 평온각지가 사각지라고 해요. 버리니까 버려서 이렇게 해서 칠각지가 칠각지는 굉장히 마음챙김이 확립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마음챙김이 강화되면 이제 마음챙김이 확립으로 가겠죠. 선정으로 가지 않고 마음챙김의 확립이 물론 마음챙김이 확립이 된 사람이 선정을 닦으면 더 좋죠. 그렇게 안 가고 닦기로 하는데 어쨌든 마음챙김 그 다음에 확립으로 가고 이것이 칠각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칠각지에서 이거 강력한 윗바사라들이 일어나면서 해탈로 가버려요. 이 케이스는 신통은 개발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랑가에 가는 2가지 노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장 상세하게 니까야 전체를 지금 가장 압축적으로 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 차제를 이걸 전체에서 정리한 거예요. 실제로 이대로 일어나고요. 니까에 보면 수행의 대표적인 3가지 의미 있어요. 몸에 대한 마음챙김경, 영신경.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챙김경, 아나파나사티.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대념적용, 그렇죠. 대념적용 혹은 염적용 이 같아요. 대는 조금 내용 길어요. 근데 거의 내용 같아요. 대념적용이나 염적용이나.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염신경이죠. 염적용, 염신경, 아나파나사티. 이렇게 해서 수행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이 케이스들이 아까 설명했던 차제에서 선정으로 가서 신통으로 가고 해탈 일반하는 게 있고 이게 몸에 대한 마음챙김경에서 나오는 케이스고요. 대념적용 혹은 염적용이나 아나파나사티는 사념체에서 결국 심수심법에서 법념처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빠라마따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념처가 강화되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던 육신통으로 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윗바사라의 지혜로 해서 완전히 해탈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지만 들어만 두세요. 이렇게 해서 수행 삼경이라고 대표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은 느낌에 대한 마음에 대한 법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념천데 앞에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어디로 간다? 몸은 선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정으로 들어가요. 좀 달라요. 이건 이렇게만 알아만 주시고요. 자, 정리를 하면 오늘 이게 수행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사실은 얘기되는 거라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그냥 구조가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결국 대상에 끌려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끌려가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지혜의 측면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선업일지라도 그죠? 공덕은 되죠. 근데 지혜의 측면에서는 놓친 거예요. 대상에 계속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힘줘서 막 알아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좀 알려고 노력하면 돼요. 뭘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집중하려고 했잖아요. 집중하려고 온통 노력을 기울이고 힘까지 줬죠. 힘들죠. 10년 동안 힘줬는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업에 따라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괴로워져갖고 내가 뭘 했지 하면서 회한이 들게 돼요. 바른 마음, 견해에 입각한 바른 마음가짐이 좀 아쉬운, 그게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개인의 잘못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이런 결과가 산출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해왔고,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만 요약을 할게요. 힘 좀 빼고, 좀 편안하게 대상에 들러붙지 말고, 좀 뭐 하는지 좀 알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좀 알려고 하는 거, 내가 뭐 할 때마다 뭐 하는지 좀 아는 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좀 편안해지려면 두려움도 제거해야 되고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실존적인 어떤 의문들, 그런 게 좀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실존적인 막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죠. 거기 몰입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실존적인 고민들을 이 법을 통해서 해소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 아,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를 딱 알아갖고 하면 일단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지고 고요해져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상 따라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체크하면 돼요. 이게 토대가 안 돼 있으면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저기 빗속에서 모든 비들을 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지점에 조금 떨어진 게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받을 수 있죠? 그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체계를 딱 잡고 그 다음 더 나가서 개를 지니고 갑옷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좀 수월하죠. 안전하게 그죠? 좀 맞아도 아야 정도 하면 되는데 이런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지금 이번 법회의 8월 집중법회의 그 핵심이에요. 그걸 토대를 두고 이제 원하는 사람은 수행으로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덕을 더 지어서 공덕이 풍부한, 그래서 선체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고요.